안녕하세요, 경제마요입니다. 저번에 모바일 채굴 코인 파이코인의 가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댓글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 참고 자료는 파이코인 한국 커뮤니티 파코코에서 번역한 파이코인 백서입니다. 번역된 백서와 원문 백서 링크는 아래 하단에 남겨두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분산 원장을 이용하여 제3자나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이 필요 없이 안전하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가상화폐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중앙기관 기록에 의지하지만 비트코인은 공개 대장에 접속해 업데이트하는 검증자의 분산 기록 커뮤니티에 의해 유지됩니다. 분산 거래 기록을 유지하는 데 어려운 문제는 보안인데요. 비트코인은 이 보안 문제를 마이닝, 즉 채굴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합니다. 검증자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하여 퍼즐을 풀어야 하는데요. 퍼즐을 먼저 해결하는 검증자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요해야 한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비트코인이 무려 한 나라인 네덜란드의 에너지 소모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해 전기 소비량은 300테라와트시 정도이며 아르헨티나의 한 해 전기 소비량은 추정 비트코인 전기 소비량과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3분의 2 이상이 화석연료라 오염도가 높은 에너지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간 비트코인 전기 소모량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로 퍼즐을 푼 검증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보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검증자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연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높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에 이렇게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막대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계산에 소요되는 연산량은 무려 1초에 1만 6천 경에 달합니다. 비트코인 소수 검증자는 컴퓨터 한 대로도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누구나 50BTC를 벌었습니다. 인기를 끌게 되자 컴퓨터 두 대를 이용하던 것이 세 대를 이용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단위로 마이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은 에이직이란 칩을 개발했고 일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받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컴퓨팅 에너지 소비 또한 점점 증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채굴의 집중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전체 비트코인의 87%가 1%의 네트워크에 의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들 코인 대부분은 초기에는 공짜로 채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트코인의 최대 채굴 사업자 중 하나인 비트메인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은 기업이 아니면 힘들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 가격 변동성 또한 매우 크므로 사람들이 암호화폐 진입을 꺼려한다고 파이팀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파이팀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채굴을 쉽게 하거나 거래를 입증함으로써 얻는 보상을 쉽게 하는 방법을요. 이를 위해서 파이팀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개인 PC와 휴대폰 모바일에서도 채굴이 가능한 합의 알고리즘을 연구하였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SCP 방식을 채택합니다. 기존 합의 알고리즘, 거래를 분산 원장에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비교함에 있어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이하 SCP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모바일 우선 마이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SCP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 교수이자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에서 수석 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마지레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SCP 합의 알고리즘은 비잔틴 협정이라 불리우는 FBA라고 불리우는 합의 프로토콜의 첫 번째 구현으로서 블록의 신뢰성을 투표하는 사람을 정하고 투표를 통해 유효 블록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에너지 낭비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블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달하려면 많은 네트워크 메시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파이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이 SCP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회사와 기관으로 구성된 스텔라 네트워크와 달리 파이에서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를 포함한 개인 사용기기를 사용하여 프로토콜 수준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파이가 SCP를 제공하여 개인들이 채굴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기여자, 홍보대사, 노드입니다. 파이오니어는 파이 사용자가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매 24시간마다 채굴을 위해 앱을 실행해야 하는데 앱에 로그인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기여자는 자신이 알고 신뢰하는 개척자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는 파이 모바일 앱의 사용자입니다. 채굴 3일 이후 기여자 되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명까지 초대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보안 서클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른 보상으로 채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홍보대사는 파이 네트워크에 다른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으로서 유입시킬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노드는 파일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개척자인 동시에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컴퓨터에서
파이노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 기여자입니다. 파이노드 소프트웨어는 기여자가 제공하는 신뢰 그래프 정보를 고려하여 핵심 SCP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공개된 오픈소스이기에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개선사항을 읽고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노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역할들은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채택하는 작업 증명 방식보다 더 광범위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 불리우는 파이코인의 채굴 방식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엄청난 보상을 단 한 명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며 고성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 집중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의 경우 4종류의 파이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보상이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과 파이의 경쟁 모델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코드로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희소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도입하기에 블록의 보상 정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최초의 리워드 개수는 50개였던 2020년 5월 기준으로 6.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점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다는 사람들은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초기 기여자에게 돌아가는 리워드가 가장 컸던 것이지요. 반면 현재는 그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지위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 비트코인이 소비의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사재기용으로 사용되어 교화 매체로서의 활용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이의 경우에는 극소수에만 리워드가 돌아가지 않게 하면서도 희소성을 부여하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정도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하면서도 비트코인과 같이 반감기 도입을 통해 희소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2100만 개의 고정적인 코인 공급을 만든 비트코인과 달리 파이는 네트워크에 가입한 사람 1억 명까지 고정적인 파이를 보상합니다. 즉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각 개인에 대해 정해진 양의 파이가 미리 투입됩니다. 그런 다음 이 공급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참여 수준과 기여도에 따라 해당 구성원이 참여하는 동안 배포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수는 전세계 2,900만 명 가량이 됩니다. 파이 토큰 공급에 관해서는 우측과 같이 수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M 등은 더 복잡한 정의로 이루어져 있으나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총 최대 공급량은 추천에 따른 보상과 개발에 따른 보상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M이라는 변수인데 식을 보면 대수적으로 감소하는 변수가 곱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얻는 보상을 적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유틸리티입니다. 현재는 거대 플랫폼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개별 소비자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각 개인이 창출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필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벗어난 탈중앙화와 각 개인의 가치 창출을 장려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한 거래에 있어 기존에는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중앙화된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신뢰를 갖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파이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참여하는 이가 많아질수록 보안 서클이 강화되어 글로벌 신뢰가 향상됩니다. 이를 통해 낯선 사람과의 거래를 쉽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파이오니어들이 가상 매장 구축 등을 통해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파이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파이의 분산형 네트워크 D앱 동안 제공을 하는데 파이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D앱 개발자가 파이의 기존 인프라는 물론 커뮤니티와 사용자의 공유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버넌스 코인 등을 통해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거버넌스라고 칭하며 투표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비트코인의 경제 집중이 정치 집중으로 이어지면서 대량 보유자 간 파괴적인 싸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파이코인은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하고 커뮤니티와 협력하며 이견을 제안하고 수표를 통한 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파이코인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 파이코인의 가치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진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에게도 장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인의 모바일 상에서 무료 채굴이 가능한 성격 탓에 스캠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스탠포드에서 기사를 실어줄 정도면 스캠은 절대로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그런 명문대는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전세계 2,9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는 1억 명에 달하면 채굴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팔로워 5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 투자 전문가 마이클 헌트는 5년 이내 파이코인의 가격이 7,000달러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 벌써부터 파이코인 결제 예정 비즈니스 사업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메인넷 이후 결제 서비스가 지원되는 듯 싶고요. 이런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코인은 벌써부터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코인입니다. 최근 KFC를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결제에서 페이코인을 지원한다는 것을요. 제가 사진은 못 찍었네요. 대신 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광고판을 찍었습니다. 우측 이미지입니다. 여튼 이런 걸 보면 파이코인도 급격히 우리 삶에 녹아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용자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니 사용의 확장 속도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지만 저는 파이코인 네트워크 참여자일 뿐 그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제마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